관세음보살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우리 유튜브 불교대학은 공부와 수행 채널입니다. 우리 유튜브 불교대학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기도 가피를 입고 있습니다. 늘 공부와 수행하는 그런 불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. 자부합니다. 가장 정통적인 불교 채널입니다. 오늘 제가 제시하는 한자성어는 심기소산입니다. 마음 그릇만큼 생산한다. 이 주제에 맞게 오늘 본문은 통 크게 살아라. 그러면 복 들어온다. 통 크게 살아라. 그러면 복 들어온다. 이런 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제가 언젠가 이 화엄경을 강의하면서 했던 본문을 찾아서 다시 정리를 했습니다. 통 크게 살아라. 그러면 복 들어온다. 강론에 들어가 보겠습니다. 그 첫째, 함부로 불평불만하지 말아입니다. 어느 절에 스님이 되려고 행자가 새로 한 명 들어왔습니다. 행자 담당 스님이 보아하니 첫인상이 영 아니었습니다. 그래서 말했습니다. 행자님은 한 달간 말하지 않는 묵언수행을 하세요. 한 달 후에 말할 기회를 주겠습니다.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. 행자님, 할 말이 있거든 해보세요. 행자가 말했습니다. 예, 스님, 할 말 있습니다. 절방이 침대가 아니라서 자는 것이 불편합니다. 담당 스님은 조용히 듣고는 말했습니다. 아, 그래요. 한 달 후에 다시 얘기합시다. 다시 한 달간 묵언하세요. 다시 한 달이 지났습니다. 행자님, 할 얘기가 있습니까? 행자가 말했습니다. 스님, 절에서는 왜 나물 반찬만 주십니까? 고기도 좀 주면 안 되나요? 힘없어 못 살겠습니다. 담당 스님은 이번에도 조용히 듣고는 말했습니다. 행자님, 그러시군요. 한 달 후에 다시 얘기합시다. 다시 또 한 달이 지났습니다. 담당 스님이 말했습니다. 행자님, 이번에도 할 얘기가 있습니까? 행자가 말했습니다. 침대도 없지. 나물만 주시니 저는 떠나가겠습니다. 그리하여 그 행자는 삼생을 닦아야 스님이 된다는 그 길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. 다른 얘기입니다. 한 신도가 공양간에 들어와서 고함 치듯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. 아무리 선방이 있는 절이지만 젓갈김치도 좀 담아 우리 같은 신도들 먹도록 해 주십시오. 우리가 무슨 스님입니까? 그 신도는 다른 신도들로부터 왕따를 당하다가 사라졌습니다. 또 다른 얘기입니다. 10여 년 성녀 생활을 한 사람이 은사스님과 살면서도 늘 불평불만을 늘어놓았습니다. 이 절에 오래 있어봤자 우리 상주아들에게는 아무런 덕이 없다. 나는 다른 곳에 살 데가 있으면 당장 나간다. 은사스님은 참다가 한 번은 대중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. 너 말대로 당장 나가거라. 그렇게 잘났으면 나가서 은사도 팔지 말고 네 탐욕대로 살아보라. 그 상주는 곧 쫓겨났습니다. 결국 그 이후로 거지꼴로 살았습니다. 통 크게 살아라. 둘째, 제발 쪼잔하게 놀지 마라입니다. 좀 말투가 그렇습니까? 쪼잔하게 놀지 마라. 어떤 아주머니가 노점에서 물건 파는 할머니에게 떼를 썼습니다. 할머니, 이거 할머니가 손수 가꾼 상추라면 중간상인도 거치지 않았으니 고스란히 순수익이 되잖아요. 이거 1,000원 다 못 줍니다. 800원 받으세요. 할머니는 조용히 비닐봉지에 상추를 담아주면서 한마디 했습니다.
보아하니 잘 사는 것 같은데 백화점 가서는 그렇게 깎지 않으시겠죠? 듣고 보니 참 쪼잔하기 짝이 없는 아주머니였습니다. 다른 얘기입니다. 택시를 탔더니 택시 기사가 자기가 겪은 얘기를 합니다. 스님, 어제 늦게 한 종교인을 태웠는데 길도 겨우 나 있는 비탈진 동네 골목을 굽이굽이 올라갔습니다. 가는 내내 자기 종교 피아를 하였습니다. 듣기 싫어도 다 들으면서 갔습니다. 요금이 9,500원이 나오자 비싸다고 투덜대더니 10,000원 한 장을 꺼내주었습니다. 100원짜리 동전을 그 사람 돈으로 내주니 왜 500원짜리 동전이 아니냐고 짜증 부렸습니다. 그 기사 양반은 어제 일을 말하면서 아직 흥분이 가시지 않은 듯 했습니다. 듣고 보니 참 쪼잔한 종교인이었습니다. 통 크게 살아라 셋째, 마음 편히 놓아버려라입니다. 우리 절에 다니는 한 보살님의 얘기입니다. 시아버지가 며느리인 자기에게 1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면서 말했습니다. 아가야, 내가 돈 생기면 꼭 갚아줄 것이다. 100만 원을 빌려준 이후 며느리는 한 달이 지나면 줄까, 2달이 지나면 줄까, 3달이 지나면 줄까, 기다림의 시간이 길었습니다. 그러다가 지쳤습니다. 시아버지와 같은 성을 가진 남편까지 미워졌습니다. 뭐 이런 집안이 다 있어 하는 생각이 꽉 찼습니다. 급기야는 자기가 낳은 아이들까지도 시아버지와 성이 같다는 이유로 미워지기 시작하였습니다. 그때 한 친구가 불교대학에 공부하러 가자. 거기 가면 인간 심리도 배울 수 있단다 하고 말했습니다. 친구의 말을 듣고 한국불교대학에 입학해서 열심히 다녔습니다. 그런데 불교 공부를 하다 보니 자기가 시아버지에게 빌려준 100만 원 때문에 남편 아이들까지 미워하게 된 일이 참으로 부끄러워졌습니다. 내가 왜 이렇게 속 좁은 인간이었을까? 그 뒤로는 미운 시아버지도 100만 원도 다 내려놓았다고 합니다. 그런데 2년쯤 지난 어느 날 시아버지가 말했습니다. 아가야, 내가 언젠가 100만 원 빌렸었지. 며느리가 대답했습니다. 아버님, 지난 일인데요, 뭘. 아가야, 아니다. 빌린 건 빌린 거지. 시아버지는 100만 원의 이자라며 50만 원을 더 보태주더랍니다. 그리고 또 다른 봉투를 꺼내주면서 말씀하셨답니다. 아가야, 내가 너를 2년 동안 지켜보니 너는 통이 참 크고 진득하더라. 믿을 만한 내 며느리다. 아가야, 이건 거기에 대한 내 선물이란다. 아, 그런데 그 봉투에는 거금 5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. 그 며느리는 아버님의 만수무강을 기원하면서 우리 절에 시아버지를 위해 큰 특등을 달아드렸습니다. 유튜브 불교대학 시청자 여러분, 오늘은 제가 얘기 위주로 토막토막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래도 그런대로 재미있었지요. 우리는 살아가면서 통이 클 필요가 있습니다. 작은 것으로 시비 분별심을 일으키면 큰 삶을 살 수 없습니다. 당장 마음에 안 들고 좀 손해보더라도 느긋한 마음을 가지다 보면 끝내는 사는 것이 재미있어집니다. 오늘 본문 주제는 통 크게 살아라. 그러면 복 들어온다였습니다. 첫째, 함부로 불평불만하지 마라. 둘째, 제발 쪼잔하게 놀지 마라. 셋째, 마음 편히 놓아버려라. 예, 오래 음미해 보시길 바랍니다. 마지막으로 공지사항 말씀드립니다.
첫째, 5월 8일 부처님 오신 날 당일 오후 2시에 유튜브 불교대학 개교 기념관인 성불전 현판식 및 오픈식이 있습니다. 둘째, 원래 부처님 오신 날 가족 1년 법당 소원 성취 등을 접수받고 있습니다. 이곳 무일선은 도자기 공방에서 직접 만든 예쁜 도자기 접시를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. 셋째, 5월 29일 오후 2시 관세음보살 점안식이 있습니다. 봉안 접수는 5월 26일까지 마감하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십시오. 좋아요를 누르면 영상 노출을 많이 시켜준답니다. 그리고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부탁드리고 또 주위에 공유, 구독, 포교 부탁드립니다. 광고도 좀 봐주시면 불교대학 운영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. 건강하시고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. 관세음보살